보입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7명의 검사 가운데 현재 1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이루어졌던 제초적 민주주의의 실체는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여당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야당은 137명이나 있는 새정치 또한 침묵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 30~40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분은 아마 이명박 정권 내내 명박이랑 같이 협상업이 있어서 그렇겠죠. 입법이 마비됐습니다. 행정, 세월호 탄사 수백 명의 희생자들은 그냥 죽어가는 걸 지켜봐요. 망가졌죠. 사법, 검찰이 저렇게 망가지잖아요. 착한 검사들은 다 바보되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 직에서 쫓겨나고, 법원에서는 시민들이 2,000명 이상 원고인단으로 제기해놓은 대선무효 소송을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2년이나 지난 대선 문제 갖고 자꾸 떠드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정대선이 저질러지고 불과 15일 만에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법원으로 쫓아갔어요. 이번 선거 무효다. 부정대선이다. 무효로 해달라. 대법원에 재판을 제기했어요. 2013 수181호는 재판입니다. 공직선거관리법 225조에 따르면 그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모두 재판이 끝나야 돼요. 작년 7월 4일 날 재판이 끝나고 박근혜는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아직도 열리고 있지 않아요. 13명의 대한민국 대법관은 이 재판을 열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불법한 정권이에요. 이렇게 사법부도 마비가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입법사법행정부가 마비가 되면 이제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는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검찰 수사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실명 소환력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 침해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해 수사 확대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환해서 틀리면 아니면 거의 음식을 무시하는 문제가 나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니까 음식 자체가 관련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안심해서 거짓말 상식이 조사를 통해 전문 과자가 17명의 정체를 등 원시적 공소리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짓말 성립 조사와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고에 강압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 성립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진전명령이 있는 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누가 거짓말이 나오는지 분명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검찰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말이면 다음 달 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도 주목됩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김용판 전 청장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른바 원장님 지시감도 말씀과 78만 건의 SNS 활동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한 물증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역시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 지나간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명백한 대선 허위 수사 중간 발표, 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참혹한 현실을 보였습니다. 그럼 원세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원은 움직여서 대선에 개입했던 그 증거가 명백한 원세훈은 어떻게 판결을 받았는지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켜주려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즉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 판결은 척척 잘 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0명이 제기해놓은 대선무효 소송은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을까요?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간부들은 기소하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명령해서 재판에 회부됐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그 고등법원 판단과도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궤변이라며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박근혜가 거짓말했어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이거 생각 안 하면 무슨 소리가 없어요. 국가도 관련된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대통령이 미혹했던 신성으로 미혹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자신의 전선을 결국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석사 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원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죄라는 심심에서 수많은 저희가 국정원법을 어긴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법을 위반하고 완전히 판결을 내놨어요. 국정원법 위반은 저도공사기가 민감하고 더 어려워요. 더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은 자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궤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또 이 판사를 정직 처분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뉴스를 해독할 능력이 우리 시민들은 없으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들 한국말 다 하시죠? 한국말 아시잖아요. 서울 시민들이니까 서울말 할 줄 알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한국어 사용할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국어 회화가 안 되시지는 않을 거고. 뉴스를 보세요. 18대 부정대선은 명백하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에요.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트윗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구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선거 운동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안 했다.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나간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이 가짜 대통령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근혜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당이나 정치세력과도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이 추위에 거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상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이것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제시한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관련 트위터 계정은 1157개, 트윗은 78만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5% 정도인 175개 계정과 트윗 11만여 건만을 최종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93개 계정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국정원 계정으로 파악해 보도한 것들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계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증거로 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직원 것임을 확인했던 우들우들 계정도